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노월이 상담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월이 상담되십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영어 교육을 해오신 정지연 선생님과 함께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을 지켜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 난이도가 초등학교와는 다르네요. 어려운 오지선다형 문법을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와 서술형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스스로도 불안을 느끼는지 기말고사가 다가오니 과외 선생님이라도 알아봐달라고 해요. 저는 아이가 혼자 끙끙거리며 자습서를 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선생님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문법은 특히 꼬아놓은 정도가 제가 보더라도 이런 문항이 과연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가볍게 가르치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러니 내신 대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학교 영어 성적을 잘 받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중학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와 달리 그쵸. 이 중학교 지필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까지는요, 음. 그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소통 중심의 네. 예, 이런 영어 교육을 해요. 즐겁게. 네, 즐겁고 그 원어민 선생님도 막 오시고 활동하고 게임하고. 그런데 이 중학교에 오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뭔가 반 아이들도 이제 좀 많고요. 그리고 독해와 이제 문법이 좀 많이 강조가 돼서 선생님의 지식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 적고 예, 그것을 습득하는 식의 영어 교육으로 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필 평가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성취도를 성적표에 좀 적어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이제 골고루 막 나누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에서 다루는 그 공부의 양과 또 깊이도 초등학교와는 많이 달라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가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필고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문법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휘, 뭐 작문, 독해 그렇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지필 평가를 본다고 하면은요, 오지선다형, 이제 객관식, 예, 우리가 이제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써서 자신의 쓰기 실력을 검증받는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네.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듣기나 뭐 말하기는 평가를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수행평가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예, 수행평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쵸, 이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서술형이 그렇죠,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점수를 잃어요. 예. 그러면 영어 성적을 일단 이렇게 잘 받으려면 지필은 지필대로 그렇죠. 또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이게 모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아,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배워야 될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만 하는 게 할 수 아니기 없죠.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영어 공부만 이렇게 계속 줄구장창 할 수는 없으니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자투리 시간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가지 정도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1번은 어휘예요. 어휘. 네. 이제 독해 지문이 어려워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이제 어휘를 모르면 쓰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생각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렇죠. 막연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할 일은 나만의 어휘장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휘를 정리해야 되냐?
시중에 어휘장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이제 계속 읽어서 그걸 외워가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그 매 단원이 들어갈 때마다 하단에 새로운 새로운 단어가 단어. 예, 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예문과 같이 정리를 하고 또 아이가 문제집을 풀다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을 자신만의 공책에다가 따로. 따로 네. 단어 쓰고 뜻 쓰고 그리고 예문 적고 그래서 그걸 수시로 이렇게 보아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일단은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이것이 네. 자신의 장기 기억에 좀 남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어를 외워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도 어렸을 때 그 외웠던 단어가 네. 사실 더 많이 기억났거든요. 네. 요즘 막 새로 뭐 익히려고 하는 것보단. 네. 근데 그게 그 반복 학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자주 보는 것이 훨씬 더 장기 기억에 많이 남는다. 네. 저희 그 또 연구 중에 왜 에빙하우스의 만국곡선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나는 오늘 이 단어를 외울 거야. 길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짧게 나눠서 아까 말씀하셨던 짜투리 시간마다 또 반복해서 네. 외우는 게 훨씬 네. 더 잘 외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휘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이 영어라는 게 외국어잖아요. 네, 낯선 언어죠. 그래서 아무래도 노출 시간이 많아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게 되면 감도 그럴 떨어지고 것 같아요. 낯설고 네. 또 배운 다음에 다시 피면 하나도 기억에 기억이 안 남지 나고.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잡는 거예요. 음. 내가 학교 돌아와서 뭐 저녁에 저녁 먹고 8시부터 9시는 꼭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시간을 좀 정해서 꾸준하게 그 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자료가 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영어 뭐 문제집도 네. 많이 나와 있고 요즘에 뭐 유튜브로도 영어 공부할 수 있고 EBS 온라인 클래스로도 우리 영어 공부할 네. 수 있잖아요. 또 EBS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 강좌들도 많고요. 근데 다 좋은데요. 일단은 아이가 자기하고 무엇이 제일 맞는지부터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재미있고 자기하고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때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했다. 그럼 너무 그 학년의 레벨에 이렇게 너무 의식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기초로 돌아가서 비기너죠. 비기너부터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준비에 대해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럴 것 계시는데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중간 기말고사 이런 정기고사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교과서 1과부터 5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지문과 어휘와 독해는 반드시 이제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제 자동성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저는 아이들에게 하거든요. 지문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공부를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 이걸 내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독해가 되도록. 그리고 그 지문 하단에 보면 이제 그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 퀴즈 같은 게 다 실려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직접 써보면서 큰 하나하나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써보고 자습서 답과 좀 비교해보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정기고사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기고사는 학원 선생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교재를 정말 제대로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도 올라가고 하면 학력평가를 보게 되는데 이런 건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실력으로 이제 보는 거라면 반면에 이런 내신은 딱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어떤 문법 사항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내 거로 만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확한 그 팁이네요. 네. 아까 선생님이 3가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어휘장 만들기, 두 번째로는 이제 정해진 시간, 노출 시간을 꼭 확보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제는 저희 교사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미 학원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이미 뭐 안다는 이유로 그냥 수업을 건성으로 듣는 맞아요. 친구들 보여요. 네. 예, 딴짓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친구들. 그러지 말고 한 손에는 펜, 그리고 눈은 항상 선생님을 의지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네. 네. 수업 안에 잘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유독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필기해 가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그렇죠. 점수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 평가가 요즘에는 이제 협응 능력을 기른다고 해서 네. 이제 조별로 과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무임승차라고 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그 조원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나는 잘 안 하고 막 점수 좀 잘 받아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거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도 많이 상하고요. 맞아요. 또 선생님 눈에 그게 안 보일 것 같지만 보이죠. 선생님들은 매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이 작업에서 친구들이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렇죠.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맞아요. 네. 적극적인 참여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는 이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진 이 중등 영어에 대한 학습,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팁들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꼭 참고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월이 상담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이는 노월이 상담 대신 노월이 상담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